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늘따라 정말 더 그렇네요. 아니 뭐 축구 좀 잘한 거 없어요? 뭐 네? 좋은 소식 들리는 거 아직 없어요? 네, 좀 기다리십시오. 네. 제가 여준영 코치님하고 업무상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믿을 수 있는 성격이었어요. 느낌이. 지금 이 여준영 코치가 나서서 그 젊은 빙상인들 중심으로 이 사건을 좀 어떻게 처리해보자, 우리가 나서보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 좋은 일 하시는 것 같고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지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요즘 변호사 업계는 어때요?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일단 변호사가 뭐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헌법이 있는 것처럼 변호사법도 있어요. 1조 1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멋있죠? 멋있네요. 네, 또 판례에 따르면요, 변호사는 상인,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제 돈 벌려고 하죠. 영리를 추구하죠. 네, 그렇죠. 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일을 잘한다는 소문 나가지고 의뢰인이 몰리는 변호사는 계속 더 잘 되지만 적자 호소하는 변호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요. 시험 한 번 잘 봤다고 평생 대접받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과거의 그런 형태가 이상한 거예요. 예전 형태가.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변호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자격 하나예요. 손수호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자격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네요. 모두가 잘 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더 많이 뽑아서 경쟁시켜야 돼요. 오늘 이제 몸담고 있는 업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몰카 판사의 변호사 개업, 이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두 가지 단어가 검색어 상위권에도 오르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어제 몰카 범죄를 저질렀던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했다는 소식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좀 이번 논란이 어떤 거예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뭔가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검사나 판사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에게는 이제 변호사 자격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협회에서 자격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로 정말 구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도 또 등록 과정이 필요하군요. 네, 등록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번에 그 문제 몰카 전 판사가 변호사로 등록을 했고 또 개업 신고를 마쳐서 정상적인 사건 수임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적발이 됐던 판사가 변호사로 되게끔 허가를 해줬느냐, 변호사 협회는. 또 허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가는 아니에요. 허가라는 표현을 등록을 받아줬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뭐가 다른 건지 크게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법적 용어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어떻게 받아줬느냐, 이게 지금 여론을 들끓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법에는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 처분 받으면 심사위원회 거쳐가지고 등록 거부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제 판사나 검사가 금고형이나 징역형 받거나 또는 중징계, 파면, 해임, 면직 당한 경우에는 그 경중을 따져서 일정 기간 지나야 이제 그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몰카 판사는요, 비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 300만 원형이었습니다. 또 징계도 받았어요. 하지만 감봉 4개월이었죠. 그래서 변호사 결격 사유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위법행위 관련해서 퇴직한 판사 검사가 변호사 직무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봐서 등록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협은 이번 사건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받아줬다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찍다, 여성들 신체 부위 몰래카메라 찍다가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국민들 정서와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런 인물이 변호사 활동을 하도록 해준 게 과연 맞는 일이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리고 또 더 꼭 짚어야 되는 문제는요, 이게 처음이 아니다. 비슷한 경우가 여러 건 더 있다. 그래요. 그런 또 사건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몰카 판사 사건 도대체 뭐야?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듣고 보면 그거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7년으로 가야 되죠? 네, 당시 현직 판사였던 홍모
판사가 호칭상 그냥 판사라고 할게요. 홍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뭐 다리도 찍고 막 치마 밑도 찍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런데 더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게요. 이 홍 판사가 인천의 지역구를 둔 야당 3선 중진의원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3선 중진의원도 법조인 출신이고요. 맞습니다. 네.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그 판사를 제압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그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다리 부분만 찍혀 있었어요.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요. 이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된 것 같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죠. 사실 저도 말이에요. 주머니에다가 이 핸드폰 넣고 다니다가 어느 날 딱 꺼내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사진 찍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그렇게 우연이 됐다 하더라도 남자 아니고 여자만 또 상체 아니고 하체만 그것도 다리만 이렇게 우연히 겹쳤으리라고 보는 거는 사실 뭐 쉽지 않죠. 그래서 판사도 그렇게 본 거죠. 네, 검사도 그렇게 본 거고. 그렇습니다.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거든요. 그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형이 나온 거고 또 감봉 4개월 징계까지 이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원 판사도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사례가 많지만은요. 이번엔 강제추행죄를 범한 판사를 좀 보죠. 강제추행. 네, 지방법원에서 일하던 유모 이제 판사인데요. 2013년에 군법무관 시절에 만난 여자 후배를요 유흥업소로 불러내서 강제로 몸을 더듬는 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판사로 임명이 됐어요. 판사로 임명된 2014년에는요 또 다른 여자 후배를 불러서 음식점, 노래방에서 또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도 파렴치범인데 이런 사람이 판사봉 잡고 누구를 뭐 몇 년형을 주고 누구를 감옥에 넣고 무죄 유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의혹 제기돼서 업무 배제되고 또 재판에 넘겨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판결 나오기 전에 대법원이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줬고요. 뭐 1심에서 벌금 700만 원형 등 이제 선고됐지만 검찰도 또 피고인도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경우도 법원에서 징계 안 받았고 재판에서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벌금 무겁게 700만 원 받긴 받았지만 어쨌든 벌금형이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이 가능했군요. 논란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등록심사위원회 열어서 의원들이 되냐 안 되냐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서 변호사 등록이 됐죠. 그래서 이게 그때 이유가 2015년에 판사직을 그만둔 뒤에 자숙의 기간을 거쳤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형사 전문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법무법인이 주로 성범죄 사건을 취급하는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는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주로 취급하는 곳에서 변호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 유 전 판사가 지금 변호사지만 직접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강간, 강제추행 등의 이런 각종 성범죄 사건을 맡아서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고 재판을 가도 벌금형으로 막았다. 이런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자기 그럼 경험 살려가지고 더 잘하는 겁니까? 근데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꼭 이 판사가 개인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기는 단정하기 또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징계를 약하게 받거나 벌금형에만 그치면 성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변호사, 법조인으로 계속 활동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요, 뭐 심신장애가 있거나 또는 판검사 재직 중에 위법 행위로 퇴직해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등록 거부 가능하지만. 이런 그 성범죄를 범한 전직 판사들이 직무 수행을 하는데 곤란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 뭐예요? 이 판사, 검사들이 죄를 짓고도 뭐 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법조인, 특히 비법조인 중에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빼고 이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심이 간다. 저 사람 판사라서 저 사람 검사라서 좀 봐준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됐던 사례들 어떤 게 있습니까? 많지만 좀 몇 개만 추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음란행위하다가 체포된 김모 전 지검장. 제주지검장? 네, 뭐 이름도 다 아실 겁니다. 2014년이었죠.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유행위하다가 붙잡혔잖아요. 놀랍게도 현직 제주지검장이었고 또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5번이나 공터, 도로변에서 같은 행위를 했었죠.
뭐 로션 뭐 이런 거 나왔던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 엘리베이터로 여고생들 쫓아가고 했던 그 사건.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주지검장 사건.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검찰이 이제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다음에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기소를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기소유예면은 그러면 이거는 아예 기소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도 안 열렸고 따라서 형사처벌도 안 받은 거죠. 전과자가 안 된 거죠. 사실상 무혐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런 건데 뭐 비슷한데 사실 무혐의는 아니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은 아니고 이제 기소유예를 한 거고요. 근데 뭐 좀 흥미로운 부분은요. 당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유였어요. 정신과 의사가 제출한 소견서에 따르면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된 분노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요.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양반이 계속 지검장으로 검사 활동을 그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고위 검사죠. 그리고 그 후에 변호사 개업까지 해서 얼마 전에는 이제 고객 의뢰인 중에 한 명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모 여행사 대표였어요. 거기에 그 변호인으로 재판에 나와가지고 나도 피고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이후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그래요. 나도 그런 적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면하지 말아달라 강조했는데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른바 바바리맨이라고 하죠. 뭐 여학생들 앞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 처벌받지 않고 성매매 사범들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사실 뭐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 활동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국민 정서에는 상당히 반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금방금방 변호사 등록해서 일한다라는 점에 대한 비판이 따르는 그런 거죠. 아까 판검사 출신들은 같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 우리 사례를 쫓고 있었던 건데 또 혹시 사례가 더 있습니까? 이거 또 있습니다. 이 뭐냐면요. 저는 이 사건을 변호사 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처음 보고 장난글인 줄 알았어요. 어떤 건데요? 뭐냐면 작년 5월이었는데요. 한 여성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혼 상담이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음란하고 이게 사실상 내가 희롱을 당한 것 같다. 성적인 그런 고민글을 썼는데 뭐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판사였습니다. 그래요? 네, 판사가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 걸어서 이혼 상담을 가장해서 음란한 말을 한 건데요. 세상에. 당시에 그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있습니다. 다른 판사. 작년 7월인데요. 김모 판사는요. 회식 자리에서 공판 검사. 그 어떤 재판부가 형사 재판부가 있으면 이제 그 법정에 나와서 계속 검사 역할을 하는 검사가 정해져 있거든요. 법정에 나오는 수사 검사 말고. 그 판사를 공판 검사라고. 네. 그 공판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두 팔로 끌어안아서 추행을 했는데 정직 1개월 징계 받았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사안이 일반 회사라면은 이거보다 훨씬 강한 징계. 뭐 심한 곳은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기는 지금 심지어 법조인들 아닙니까? 뭐 검사, 판사. 네.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신뢰하는 그런 직역에 있고. 신뢰가 너무나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습니다. 네. 전체 법조인, 전체 판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번엔 부장판사. 장모 부장판사는요. 작년에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켜가지고 5명 다치게 하고요. 도주했어요. 도망까지 갔어요? 뺑소니입니다. 네. 특가법에 있는 도주 차량 운전자죠. 엄한 처벌 대상이잖아요. 비난 가능성 큽니다. 그런데 감봉 4개월 징계 받고 끝났습니다. 아니 부장판사가 음주 교통사고 내고 5명이 다쳤는데 뺑소니 쳤는데 감봉 4개월? 네, 차량 2대 감봉? 파손되고. 월급 좀 깎는다고요? 감봉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러면 또 판결을 했어요? 일단 감봉 4개월 징계로 끝났어요. 아니 법원이 원래 이렇게 구성원들한테 벌을 약하게 줍니까? 너그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구성원의 범위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법원 공무원도 있거든요. 있죠. 자, 판사와 법원 공무원을 비교해보죠. 그러죠. 네. 사실 판사에만 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사례를 어떤 한번 보시죠. 사례들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또 400만 원 각각 선고받은 판사들이 있었는데요. 서면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똑같죠? 300만 원 선고받은 법원 사무관 감봉 2개월 받았어요. 누구는 반성문 하나 쓰고 누구는 감봉 2개월이에요? 반성문 아니고 서면 경고만 받은 거죠. 반성문도 아니고. 반성문도 아니네요. 진짜 서면 경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2016년
어떤 부장판사 고속도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 내서 벌금 800만 원 선고받았거든요. 예. 징계는 역시 감봉 4개월. 하지만 같은 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 비슷하죠. 예. 벌금 900만 원 선고받은 법원 주사보 해임됐습니다. 주사보가 뭐예요? 네, 그 공무원의 직급이죠. 예, 직급을 이제 말하는 용어고요. 예,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2015년에 몰카 촬영 나오는데요. 또 몰카 촬영으로 벌금 500만 원형 선고받은 그 법원 관리 서기도요 해임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개업한 그 삼선 의원 아들 전 판사는 감봉 4개월 받고 변호사 개업한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원 내부의 어떤 징계 수준. 몇 개만 봐도 그런 차이가 있네요. 전수조사를 한 거 아닙니다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만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자의 변호사 개업이라는 게 변호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법원 검찰에서부터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일본 사례 하나 볼까요? 2012년에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승객 치마 속 촬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예. 네. 탄핵 소추 절차 진행돼가지고 파면됐어요. 탄핵까지? 네. 와. 이 정도예요. 아니 이 정도가 맞죠. 네. 다른 직업이 아니라 판사 아닙니까? 누군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판사인데. 근데 뭐 우리나라는 사법농단 연루돼서도 지금 탄핵 소추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여론이 있죠. 이러니까 자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엄격한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이 판사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해주고 있죠. 예. 그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그만큼 책임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의무도 주는 거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아니고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판사는 자신들의 의무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어제 떠들썩했던 몰카 판사의 변호사 개업 이 사건의 이면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손소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